제4강 근로자 유형별 노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 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나요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유형별로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건설 일용 근로자의 기본적인 신고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4대 보험 하면 얘기 나온 게들이 있죠. 고용보험, 그쵸? 건강, 연금보험, 산재보험까지 나와 있고요. 퇴직공제보험은 건설업에만 있는 특정한 우리 신고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4대 보험이라고 한다면 우린 고용, 건강, 연금, 산재까지 있는데 산재보험을 보시면 제가 중간에 선을 하나 꺼놨죠? 이거 왜 꺼놨을까요? 산재보험은 뒤에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일반 일용 근로자에 한해서만요. 나중 가면 뒤에 가면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해갖고 특고자분들은 이비직 신고라는 걸 통해서 산재보험을 신고해 줘야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는 4대 보험인 이 4가지 보험 중에서 고용, 건강, 연금만 신고하는 업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보험별로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는지도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현장에서 여러 유형의 정말 많은 유형의 일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좀 따지자면요. 연령별로 따라서 틀리고요. 또 우리 외국인들 많죠. 건설 현장에 외국인, 또 외국인 중에서도 국적별 또는 체류 자격별 자격증별로 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외국인과 못하는 외국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별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상용 근로자라고 하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고용 형태별도 마찬가지로 나중 가면은 공사 기간에 따라서 그 공사 기간을 전체 공사를 하는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로 인해서 일용직 근로자로 매달 근로관계가 생성되고 종료되는 이런 관계로 갈 건지에 대해서 신고 업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업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 근로자, 여기 구분을 해놨네요. 보시면 제 기준에서 제가 구분을 했을 때는 어떤 구분을 했냐면은 내국인이고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또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건설 현장에 유입이 되는 근로자분들, 인력사무소 근로자,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온 거죠. 인력사무소 근로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자라고 해갖고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별표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건강연금 보험료 때문에 요즘에 이제 사업소득 처리해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건강연금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감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이렇게 처리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뒤에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것은 건설업체에서 따지면은 우리 이제 건설기계 조종사들, 대표적으로 레미콘도 있고요. 그쵸? 포크레인 있고, 지게차 있고, 이런 분들의 기계를 갖고 와서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종사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총 5가지 분류로 나눠봤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용보험 신고 먼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고요. 고용보험. 자, 신고 명칭은 뭘까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용보험 신고해주세요가 뭐냐면 실무자들이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토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준다는 거죠. 자, 고용부 신고하는 목적은 뭘까요? 실업급여. 거의 99% 정도가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업급여가 상용직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일용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일용 근로자분들도 며칠요? 180일이란 일수를 충족을 하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받죠? 4개월 동안 받아요. 4개월 동안 받고 거의 지금 정확하게 안 따져봤지만은 월에 190만 원 정도?
뭐 월 소득에 따라 틀리겠어요? 틀리지만은 일용직의 소득에 따라 틀리지만은 뭐 4개월 동안 19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이라는 일수를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 180일을 뭘로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통해서 180일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면 실업급여를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가 못 받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깜빡하고 못하거나 여태까지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라는 게 있는지를 알고 나서 고용센터 가서 신청을 하겠죠. 저 실업급여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공단에서 확인했는데 신고된 게 없는 거예요. 왜 신고가 안 됐을까요? 우리 사업장에서 신고를 누락했거나 몰라서 안 했거나 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겠죠. 결과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얘기가 나오죠. 연락이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신고가 안 돼 있어서 확인차 전화를 드립니다. 연락을 받으실 거고 실제로 일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소급해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되겠죠. 소급해서 신고를 하면 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분도 있고요. 과태료 같은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이제 고용보험 신고편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뒷부분에, 강의 부분에.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고용보험 신고는 해야 된다.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통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며칠 일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온 게 건설 현장이죠. 현장이라는 거는 고용보험 신고는 현장별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고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고요. 신고 주기 언제 해야 되냐? 현장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매월 근로가 발생하면 매월 해야 되는 거고 근로 제공월 다음 달 15일까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9월 달이죠. 9월 달 일용 근로자들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고를 언제 하냐? 근로 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10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고용보험 신고를요.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통한 고용보험 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매월 해야 되는 거고 현장 신고 단위는 현장별로 해야 되고 신고 단위라는 건 일수예요. 일수. 그 현장에 며칠 일했는지 A 현장에서 7일 일했으면 7일 신고 또 B 현장에서 7일 일했으면 7일로 신고하고 일수 단위로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하나가 일수 무관이에요. 하루를 나와서 일을 해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제 가끔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들이 일용 근로자 말고 어떤 대상자냐면 월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건설 일용직하고 맞지 않아요. 건설 일용직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 나와서 일을 하면은 하루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입니다. 자, 신고 대상은 모든 근로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용 근로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뒤에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 외국인. 저희 상당히 골치 아프죠. 외국인 때문에.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신고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눕니다. 자, 고용보험은요. 두 가지 기금으로 나눕니다. 실업급여하고 우리가 이제 구직급여라고 하고요. 실업급여와 고용안전직업능률보험료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죠? 근로자하고 사업자하고 반반씩 내죠? 실업급여는 반반씩, 고용안전직업능률보험료는 누구만 납부한다? 사업주만 납부한다.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고용보험 알아봤고요. 자, 우리나라는 4대 보험 있잖아요.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을 했으면 또 어떤 게 있죠? 당연히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이 있죠. 이것도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어떤 단위일까요? 현장 단위 신고입니다.
건설업체는요, 건설 일용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현장 단위로 신고를 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모두 다. 뒤에 나온 퇴직공제 부금까지. 왜냐면 그 현장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현장이 한 회사예요. 내가 A라는 현장이면 A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 회사에서 저를 가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4대 보험을. 똑같이 현장을 하나의 회사로 생각을 하시면 현장 단위라는 게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단위로 해서 취득과 상실과 보수 변경이라는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목적은 뭘까요? 당연하죠. 목적은 건강연금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고요. 연금은 뭐 10년 동안 우리 연금을 들으면은 우리가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그쵸?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한 신고를 하는 거고요. 신고 기간은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잖아요. 건강연금보험은 당연히 각 공단이죠. 그래서 현장 관할 각 공단. 특이한 게 뭘까요? 현장 관할이에요. 서울에 있는 현장이면은 서울공단에다가 넣는 거죠. 우리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우리 본사가 서울이에요, 본사가. 그리고 만약에 현장은 저기 대구에 있어요, 대구. 그러면 대구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는 대구지사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대구에서 현장이 있다? 근데 우리 본사는 서울이고요. 현장은 대구다. 그렇다고 해서 본사에 있는 서울공단에다 신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현장 관할, 각 공단에다가 하면 된다는 거고요. 자, 신고 주기를 볼까요? 신고 주기는 또 매월 합니다. 일용직은요, 뭐든지 매월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모든 신고 업무는. 그래서 근로제공월의 다음 달 5일까지. 우리가 아까 고용보험은 근로제공월 다음 달 15일까지지만은 건강연금은 그 다음 달 5일까지가 맞는 방법이다인데, 이게 좀 나중에 뒤로 가면요 5일이 넘어서 신고해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별도로 제가 건강연금 파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적인 개념은 만약에 이번 달이 10월 달이다 그러면 10월 달에 노임이 발생했고 이 사람들이 건강연금 가입 대상자다고 한다면 우리는 11월 5일 전에 취득이든 상실이든 보수 변경 업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5일날 신고를 하면요, 한 7일이나 8일 정도에 고지서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고지서를 가지고 며칠 날까지?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예시도 많이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신고 단위, 당연히 현장별이죠. 현장 노임의 총액 신고. 총액이에요. 고용보험 신고,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총액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 사람이 일당도 들어가고요. 총액도 들어가지만 건강연금은요, 그냥 일순 안 들어가요. 며칠 일했는지 일순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냥 총액만 넣는 거예요. 보수가 얼마? 딱 200이면 200, 300이면 300만 원 넣는 거고, 신고 대상은 1개월 이상 또는 8일 이상, 1개월 이상 또는 8일 이상의 연금은 뭐 220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이 있지만 지금은 저희는 기초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1개월 이상이고 8일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구나 라는 거, 이상이 일한 근로자들이 신고 대상이다. 보시면은 계약 형태, 나이, 국적, 불법, 뭐 국적이죠. 국적에서 이제 외국인 이제 불법 고용인이 아니냐의 문제들, 불법도 무관하고요. 외국인은 무관하게 다 신고를 해야 되고, 단 연금은요, 그 상호주의 원칙 국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 나라들끼리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원칙을 상호주의 해갖고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 해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을 가입을 하면은 자기네 나라 가서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상호주의 제도인 거고, 건강연금은 뭐 당연하죠. 근로자 반, 사업주 반 50%씩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 상호주의 원칙을 한번 볼게요. 연금 상호주의 원칙 국가 되게 많습니다. 133개국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만 보시면 되죠? 잘 찾아볼게요. 누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중국. 외국인 근로자의 거의 90%가
그 재외 동포나 중국인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중국. 그럼 뭐다? 중국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연금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근데 이제 가끔 요즘에 나오는 이제 난민들이나 여기 이 개국이 없는 사업장들은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 나라 가서도 연금보험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연금을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원래는 안 되겠지만 연금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출국할 때 이 금액을 돈으로 받아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거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일용직 건강연금 가입 기준에 설명드릴 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